논술 첨삭하는 건데, 이 논술 첨삭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 준비하라고 했어? 뭐 있는 게 좋다 그랬다? 이게 논술을 첨삭하려면 네. 제일 처음에는 논술 쓰면서 있었던 거 그거 뭐 있지? 문제에다가 체크했던 거 있지? 네. 그러니까 문제에다 체크한 걸 보여줘야 되고, 문제 구조를 끄는 거 있잖아. 네. 끄는 거 옆에다가 글자 쓰고 이렇게 한 거, 이걸 개요짠 걸 보여주는 게 좋고, 이 개요짠 거 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그게 1차 첨삭, 1차로 쓴 게 이거잖아. 네. 이걸 1차 자기가 스스로 첨삭해가지고, 그치? 네. 첨삭해서 2차 자본까지 적상한 다음에 2차 자본까지 적상한 다음에 보여주는 게 최고 좋은 거죠. 그 중에 너는 지금 1차 첨삭 요거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과정을 안 보여주면 글 구조를 크게 잘 짤 때 어떤 식으로 과정을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해했어?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네가 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만 가져가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설문조사 결과는, 그럼 이게 설문조사 결과를 당연히 이거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자녀와 부모 양측에서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한 것이다. 그치? 그럼 이걸 왜 조사했어? 문제에서 분석하러. 아, 분석하라고 했어. 그 조사 결과는 뭐야? 그게 양측에서 듣기 싫은 말. 그럼 두 가지씩 했어. 아, 그 결과가 뭐냐고.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한 결과가. 저기 그 다음. 아, 다음 문장에 있어? 네. 그러니까 두 가지씩은 아니라고. 그럼 너는 처음에 두 가지씩으로 쓰는 게 읽기 훨씬 편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네. 자, 원인은 비교와 간섭이고 결과는 비교와 간섭에 대한 불만 표출이었다. 그치? 네. 그러면 뭐 비교와 간섭에 대한 이게 원인이 되고 불만 표출이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네. 당연히 비교와 간섭을 했고 여기 써 있으니까 중복되잖아. 네. 자, 그러면 비교와 간섭에 대한 불만 표출의 결과가 뭐야? 어느 정도 불만 표출했어? 몇 퍼센트를 했어? 그러면 자녀와 부모 양측이니까 우리 양측의 의견 대립의 차이는 뭐야? 공통점은 뭐고? 자, 이렇게 A와 B가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 공차를 가지고 놀으라 그랬지? 네. 공통점이 뭐고, 그래서 차이점이 뭐고, 이 공통점의 의미는 뭐고, 차이점의 의미는 뭐다, 이렇게 써져 나가야 되잖아. 자, 내가 겪었던 유사한 상황은 이렇게 하냐. 그냥 명절 때 친척과 성적 비교 스트레스를 받는다. 보통 부모가 싸우기도 한다. 그렇게 쓰는 거야. 내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써야 돼. 이렇게 내가 쓰는 거는 에세이고, 일반 상황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는 우리가 쓰는 논리적 서술일 뿐이다. 근데 여기 유사한 상황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말하라 해서 내가 겪었던 일. 그 정도는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겪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득력이 사람들과 공통 경험, 그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들 수 있냐. 나만의 특수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런 특별한 예를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치? 나는 책을 10,000권을 읽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나는 알고 있다. 나는 30,000권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통적인 상황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했을 때 문제점이 뭐야?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이건 몇 대 몇이고 몇 퍼센트고, 그치? 부모와 자녀의 양측의 기준이 왜 차이가 나고, 그치? 어느 상황에서 특히 많이 차이 나고, 공통점은 뭐고, 그 차이의 의미는 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파고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문제에 얽매이니까, 그치? 네. 요거를 가다가 논리적인 글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실패했다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문제점을 명확하게 쓸수록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도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자, 문제점과 짝을 지어서 상황의 문제점, 그러면 보통 국어에서도 시험 문제 그런 거 있지? 네. 여기는 문제점, 여기는 대안, 그지?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에 따라서 이 해결 방안을 더 발전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 문제를 못 만들었잖아. 그치? 어쨌든 나를 참고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컸는데 마침표는 쳐줘야지. 네. 당연히 문제에 나를 참고해보자.
라고 나왔으면 이걸 쓸 필요가 없네. 자, 상황 문제점을 해결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안 써도 되네. 문제점을 당연히 해결하니까 해결의 방법은 하면 끝이네. 내가 말한 건 글자의 질이야. 그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 핵심만 가지고 팍팍 나가줘야 된다. 일단 가디언에 대한 방식을 참고해보면, 또 이게 참고해보자, 참고해보다, 해결하자, 다 똑같단 말이라는 거지. 가디언 똑같다는 거지. 일단 가디언의 대응은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 가디언은 사람의 해결을 그대로 이거 참고해보면 빼놓고 여기서부터 그냥 나가도 되네. 그치? 네. 근데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찾았다. 그럼 의견을 반영했다. 요거 한 개만 해. 이거 똑같은 단어라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두 개가.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의견 방향. 이거 하네. 무료로 블로그 플랫폼과 채팅방 게시판을 제공해서 여러 개를 방법으로, 그지? 네. 플랫폼 제공, 토론 게시판 제공, 그지? 네. 그 다음에 보고서 분석, 이거 3개, 1, 2, 3으로, 그러면 1, 2, 3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투명도를 높였다. 투명도를 높인 것은 신뢰를 높였다, 그지? 네.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고, 이거의 단점은 뭘까? 그러니까 또 들어갈 수 있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장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고집하는, 이런 방식을 했던 이유, 네. 그런 방식에 대한 모한점. 요거 하나만 해도 독립된 글이네. 분석이란 건 이런 거야. 그렇지 않아? 네. 자, 그럴 때 해결책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의 해결책으로 대입해보면 원인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찾아가 나가면 결정을 잡고, 여기는 뭐랬어? 의견 반영. 대화를 통해서 의견 반영. 네. 간섭보다는 신뢰. 그럴 것이다.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써져 버렸는데, 왜 그러면 그제 부모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왜 간섭을 하게 되고, 왜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고, 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에 대한 분석은 이 위에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했으니까 또 여기서 해야 되네. 그럼 이해되죠? 네. 그럼 문제 분석이 명확할수록 해결책과 그 해결책에 대한 예시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구문을 하는데, 이 문제가 너무 분약하다는 거지. 문제 분석이 차라리 요거에 대한 문제 분석을 선택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 요거에 맞는 해결책으로 1, 2, 3, 4, 5를 하고, 그거에 4, 5, 3번, 5, 뭐 2번, 3번, 5번이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너무 약하다는 거. 미약하게 그냥 단순하게 싸운다는 것만 나온 거야. 불만 표출. 어떤 불만인지도 뭐 그 불만의 세기도 안 나오고, 그 불만이 심각한지도 안 나오고, 그걸 해결할 필요성이 왜 있나도 안 나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UDPR 대응 방식의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러면 블로그의 방식에서는 아까처럼 1, 2, 3, 4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그럼 이거 위키드 방식도 그지? 1, 2, 3 그지? 결국 중립성과 실성, 중립성이다. 중립성을 통해서 실리성을 하는 거고, 얘는 투명도를 통해서, 그럼 얘는 투명도, 여기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가디언은 투명도를 방식으로 신뢰성을 높였다 한 다음에 쭉 써줘야 되고, 위키디피아는 중립성을 중심으로 신뢰성을 높였다 이렇게 쭉 써준 다음에 나머지 설명해서 추가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요 앞에 내가 그랬잖아. 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에 두 갈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지? 가디언 투명도를 중심으로 높였다. 예를 들어 이런 누르고 제거함으로써 투명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했다. 여기서는 뭐라고? 위키디피아는 중립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높였다. 맞아? 네. 그러면 여기에 제일 중요시했던 게 결국 중립성이야. 출처, 공정성. 이 출처는 이게 중립성은 아니지. 그치? 네. 얘는 공정성을 뭐라고? 중립성도 뒀다는 거지. 다양한 거로. 부모자의 객관적 입장.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는 투명도고 여기는 중립성인데, 이걸 부모장식에 적용할 때
그럼 이 투명도하고 중립성이 부모 자식의 관계에 이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요.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호 불가능하다. 그때 담배 피우는 건 간섭하려는 거 부당하다. 이게 이제 이것도 맞아. 극단적인 예야. 그러면 과도하다, 기대가 과도하다라는 근거를 위에 문제에서 나왔냐고. 최소한 예의와 도덕을 같은 친구 이게 문제에 나왔냐고. 자, 해결 방안의 핵심은 대화. 그럼 시각의 수용이다. 그러면 대화와 시각의 수용인데,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있어? 위키디아하고 가디언에서 대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시각의 수용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라는 거를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앞에 써나 어디에? 아까 그 가디언은 그 뭐 토론방을 열어주고 해서 제가 맞아. 그 토론방은 그 가디언 설명한 거고. 네. 핵심이 대화면 대화의 방식, 이 대화의 방식, 그 다음에 시각의 수용이 가디언의 방식과 위키디아의 방식이 있는데,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에 적응할 수 있냐고, 적용시킬 수 있냐고. 똑같이 그냥 거기서 했으니까 부모 자식도 똑같이 하라고. 잘 모른다겠다는 거지. 이게 왜 모르냐면, 이게 있잖아, 부모 자식의 요 위키디아하고 가디언에서 한 것들이, 그제?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의 문제가 뭐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되고, 이 방법으로 되고, 이 방법으로는 되고, 이 방법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일본 이 위에 단락에서 문제에서 네가 풀면서 무슨 문제를 발생시켰냐면, 잠깐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을 미약하게 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디언과 위키디아를 두 개를 동원했어. 그지? 그렇게 했는데 부모 장식의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요 두 개를 여기에 적응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게 적고, 요게 핵심 하이라이트일 것 같은데, 적고 그냥 결론만 대화와 뭐라고 썼어, 이렇게. 객관적 시각의 수용이다 라고만 써줬어. 그치? 네. 그러면 이게 되려면 결국은 이 서론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 요 대화가 안 되고 객관적 수용이 안 되는 이유를 써줘야 되고, 그치? 맞아? 네. 대화와 객관적 수용이 안 되는 이유를 써줘야 되고, 그 이유를 객관적 수용과 대화가 문제다. 대화의 객관적 수용과 대화가 안 된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 두 명들의 방법을 여기다 적용한다. 너는 이런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할 때 요 방법들과 요 방법은 요 대화와 얘네들의 대화나 객관적 수용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거를 여기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 그치? 네. 그래야 구체성 있는 해결이고 구체성 있는 조언이 되는데, 요거 자체는 좀 추상적이라는 거야. 왜 추상적이 되냐면 여기가 너무 뭐라고, 여기가 좀 너무 어설퍼. 이거는 나쁘진 않아. 압축만 시키면 돼. 이건 압축만 시키면 돼. 압축만 시키고 압축시켜서 이게 어설픈 건데, 이게 결론을 하려더니 결론에 근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 얘네 이 압축시킨 게 얘 결론이 안 돼. 이 압축시킨 거 결론이 되려면 얘랑 연결돼야 돼. 그 압축시킨 게 얘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그치? 네. 근데 네 글 자체가 이게 이 서론이 약했기 때문에, 서론에 대한 문제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과정, 그치? 여기 결론 이렇게 내는데 뭐가 안 된다고. 이 결론을 내는데 이 과정 탐색한 것이 이 문제 분석에 합치가 돼야 이 결론에 딱 들어가는데, 과정 분석은 잘했는데 이 문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결론과 이게 연결되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든다고. 그래. 이해됐어요? 네. 이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네가 글을 쓰면서 아까 그 내가 말했던 과정들을 전부 다 그 뭐더라 이 문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 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이해돼? 네. 그걸 보여주면 분석하기 쉽지만. 두 번째, 가의 문제상은 어른이 아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고 나의 문제상은 거대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처럼 어른과 아이면 이 거대 언론도 그래서 어른이니까 언론과 국민 이 두 개의 관계처럼 이 두 개가 관계가 유사한 상황. 그다음에 공통점이 있으면 이 공통점인 상황. 그 다음에 이 언론 이 두 가지에서 이 차이점인 상황. 근데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야? 일상적으로 이걸 공통점 차이점을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여기다 쓰고 더 압축해서 더 내용을 그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더 넣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한 느낌이야. 맞아? 자, 가나의 대응 방식을 비교해보면 가나는 하면 돼. 비교하는 거야. 가는 맹목적 쭉. 나는 구체적. 끝이요. 가는 어른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린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린이를 이해 못해. 어린이가 어른을 이해 못해. 어린이가 이거 바꿔 썼다고. 네. 둘 다 상황이요. 어른도 어린이 이해 못하고 네. 어린이도 어른 이해 못해. 그럼 한 가지 썼으면 반대 과정은 안 썼어. 그럼 관용을 베푸는 척하였다. 그지? 포기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썼어. 알았어. 이건 됐고.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A가 B를 이해 못했으면 B가 A를 이해 못하는 과정은 안 써주냐고. 충분히 언급하고 고려하고 두 개의 과정을 둘 다 비교를 할 수도 있거든. 이게 맹목적이라면 그지? 네, 이거는 다른 방법. 맹목적의 다른 단어. 왜? 그러면 두 가지를 양면에서 비교를 해가면서 써갈 수가 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요 부면을 가의 대응 방식에 요 면만 부각한 거, 이 가의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도 네가 할 수 있게 되잖아. 나는 언론사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우겨플러가 등등 구체적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구체적 해결 방식의 장단점 또 있을 수 있지, 그치? 자,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어른들은 물질 만드는데 숫자 만능제에 빠져 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문제의 원인은 개인보다는 국가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구조에. 물질을 욕심으로 표현하고 산다는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는 너무 일방적이지. 현대의 진단이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나라의 어른과 어린이들의 갈등을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좋은 나라도 있어요. 그럼 해결책이야. 정책적 입장에서 네가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점을 어른과 어린이의 대화 문제를 해결해봐라 그랬더니 이런 거 다 별로 안 좋아요. 외국에 이런 게 좋은 게 있어요. 그럼 해결책이냐고. 그럼 그렇게 써보지. 자, 사람은 희생종이고 그건 무시할 생각한다. 이렇게 써도 돼. 가끔가다. 근데 문학이 아니라 인생은 국가에 큰 책임이 있다. 그럼 국가 책임도 있고 개인 책임도 있고 가정의 책임도 있고 사회의 책임도 있고 국가의 책임도 있고 그지? 지구의 책임도 있어. 크게 우주의 책임도 있어. 어떡하려고? 다 책임 있어. 이게 더 큰 책임이에요, 국가가. 그러면 그 이유를 밝혀야 돼.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 더 크다. 왜 이런 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고 다 근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냥 밝힌 거야. 경제능력학을 개인 측정 인식 개선만이 가해 구체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가해 구체적. 그러면 나는 해결책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네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가와 내가 있는데 그치? 가는 일방적으로 안 좋고 나는 언급을 했는데 좋은 것 같다. 구체적인 해결했다. 좋다 나쁘다도 없고. 그런데 가는 이거는 다 국가의 문제다. 구체적인 해결이 아니다. 맹목적이다. 이렇게 썼어. 구조가 좀 이상하지 않아? 네. 자,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가라는 것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나라는 것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장점하고 이런 장점을 보는데, 그치? 네. 이런 장점으로 해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치? 네. 이런 단점과 이런 단점 또한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면 이 합의 방향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구조잖아. 근데 지금 이게 장점이다, 이거는 단점이다, 요것만 말했고, 요건 장점이다, 이것만 말했고, 요거는 합으로 갈 때 언급을 안 했고, 그치? 요 장점은, 이 장점은 언급을 안 했고, 이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C에서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구조 같아. 해야 되는 것들. 이해됐어? 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생각해보면 이 A글의 주제는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글의 주제는 뭐가 있어? 요거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면 돼. 결론이니까. 해결 방안은, 핵심은 뭐라고? 핵심은 객관적 시각학 수용과 대화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엮어가면 될 것 같아. 문제점이, 해결 방안이 이거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요 핵심 대화와 개인적 시각을, 이 두 개들은 얼마나 더, 두 개, 요 A와 B는, 요 A하고 B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A와 B와 A에 비해 C임새를 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다른 방향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에 도달한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 주제나 방향성이 명확한 글이었어, 압축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러나 이 두 번째 글에서는 방향성이 뭐야? 해결책이 그냥 구체적 해결만 하면 돼. 뭐에 대한, 뭐라고 쓴 거야 너는? 노동의 정당성을, 가치를 부여하 경쟁 역할을 통해 사람의 인식 개선. 그러면 요게, 이 결론이, 여기에 보면 문제 상황이 어른과 서로 이해 못하고, 언론과 보수가 서로 이해 못하거든. 서로 이해 못하는 것과 이 노동에 대한 가치 부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응? 결국은 이걸 자체는 주제를 설정을 못했어. 결국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화살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전해야지 라는 게 안 짜였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 지혜시문이 있으면 제시문을 막 읽고, 여기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있으면 이걸 끊어가지고, 내가 그랬어, 여기다가 추가로 제시문에 있는 글자들, 여기 있는 절자들 있겠지? 여기 있는 걸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쓰라고 했잖아. 이렇게 관련된 거, 구절로 문제를 나눈 거에서 근처에다가. 맞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전체 줄거리로, 주제로 하나 만들으라고 했잖아, 이걸 연결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읽었어. 그 다음에 문제를 쭉 읽었어, 그냥. 그 다음에 쭉 쓰기 시작했어. 아니요? 에? 아니요? 맞아.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알았어? 문제 읽으라고 그랬지? 네. 문제를 읽어가지고 뭐라 그랬어? 구조를 끊으라고 했잖아. 문제 구조를 끊고, 두 번째는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이 앞에 논술 쓰는 단계 안 봤어? 제시문을 읽은 다음에 3번은 이 제시문의 글을 이 문제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써놓으라 그랬지. 제시문에 있는 단어들을, 관련된 거를. 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요걸 반대 단어나 개념을 생각해보라 그랬지. 이렇게 반대 단어. 그래야 범위가 확정되지. 반대 단어도 생각해보고, 장단점도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요걸 관통하는 줄거리를, 주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맞아? 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간단한 구절 한 문장, 요거 가지고 요 총합해서 간단한 한 문장, 요거 가지고 한 문장 만든 다음에 이걸 쭉 연결시켜서 글을 써야지, 그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게 맞나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1차 작성을 하고, 1차 작성을 한 거를 또 이거를 요약해보고, 이걸 요약해보고, 다시 2차 작성을 하면 글이 완성되는데, 그런 다음에 첨삭을 하면 되는데, 지금 뭐뭐 안 했어? 볼까? 문제 구절 끊는 거 심각하게 안 했어. 제시문 하는 건 했어. 요걸 안 했어. 이걸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됐어. 그러니까 주제가 안 생겼어. 그런 다음에 요걸 다 생략하고 그냥 요걸로 홀랑 이쪽으로 와버렸어. 그러니까 글에 짜임새가 없어. 짜임새나 구조가 없다고. 있긴 있지. 첫 번째 글 같은 거는 있지. 그렇지만 이 짜임새가 구조가 정밀하게 돼야지 깊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네 글 자체만 읽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 그래? 네. 그리고 충분히 네가 더 깊이 있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한 느낌이 들어. 더 생각 안 하고.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져. 오케이? 그러니까 뭐 지켜야 돼? 문제 순서. 오케이.